지난 1월 브루나이 국왕의 네 번째 아들 압둘 마틴 왕자의 결혼식이 치러져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결혼식은 무려 열흘 동안 진행됐는데 방만 1,788개에 달해서 세계 최대 궁전으로도 꼽히는 이스타나 누르 이만 왕궁에서 열렸습니다. 마틴 왕자의 신부 로스나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수놓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8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티아라를 쓴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됐었죠. 브루나이 왕실은 이번 결혼식 행사와 축하연 등의 비용에만 최소 2,5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04년 치러진 마틴 왕자의 형 알 무흐타디 빌라우 볼키아 왕세자의 결혼식에는 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는데 당시 왕실은 지금까지 어떤 행사보다 가장 검소한 행사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왕실의 결혼식은 국가의 최대 행사로도 꼽히는데요. 그만큼 참석한 하객들도 화려했습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왕족을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 등 세계 정상급 인사와 유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브루나이는 인구 44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초호화 결혼식을 공개하며 왕실의 부와 권위를 세계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브루나이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브루나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태평양 보르네오섬 북쪽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영토 면적이 우리나라 경기도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달러, 1인당 GDP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죠. 국토 대부분이 산림지대로 이뤄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최부국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바로 석유 덕분이었습니다. 1929년 세리아 지역에서 육상 유전이 발견된 이후 하루 평균 약 13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죠. 유가가 폭등했던 1960년대 말부터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197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석유와 가스 산업이 국가 경제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브루나이는 천연 자원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며 대표적 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도 엄청나죠.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은 용돈과 안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물론 돈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은행에 가서 신용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매년 우리 돈으로 약 800원만 내면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 30만 원만 내면 축구장 크기의 수상 가옥을 평생 임대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 약 5%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정당 자동차를 4대까지 정부 지원으로 보유할 수도 있죠. 6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매달 150달러씩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여도 모두 이런 복지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천연가스는 세계 2위인 자원 대국이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은 우리나라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죠. 그렇다면 브루나이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브루나이는 이슬람 절대 세습 왕정제 국가로 1405년에 이슬람 왕국이 창설됐습니다. 16세기 이후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 등이 지배했고 1984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아사날 볼키아 국왕은 1968년 즉위한 이후 올해로 55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는데요. 동시에 총리,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을 겸임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외무장관 등 각종 국가 요직도 볼키아 왕가가 독점하고 있죠. 입법부는 단원제로 국왕이 임명하는 의원 3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사법부는 형식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고위직 법원장은 국왕이 임명합니다. 그만큼 왕족을 견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무소불위의 존재나 다름없죠. 천연자원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국왕이 관리하는 만큼 막대한 재산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 포브스가 추사한 바에 따르면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마틴 왕자의 결혼식이 치러졌던 왕궁은 국왕의 공식 관저이자 집무실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돔은 황금으로 덮여 있고 기네스북이 인정한 지구에서 제일 큰 궁전이기도 합니다. 평소 개방되지 않는 왕궁은 1월 국경일이면 일반인들에게 일부를 공개하는데 방문한 국민들에게는 국왕이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이나 용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왕이 부를 독점하는 등 비민주적 통치에 불만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에는 소수의 지식층들이 강요들의 횡포를 비난하며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서를 유포하기도 했죠. 이에 국왕은 무상의료, 교육, 주택보급, 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왕과 왕실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공고히 하고 국왕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강화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브루나이는 이슬람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엄격한 제도와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국법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절도범은 손발 절단형, 간통과 동성애 등은 투석형에 처합니다. 그 외 조항들도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죠. 이슬람교도가 아닌 다른 종교는 전도나 포교 활동이 금지되며 기독교의 경우 정부 허가를 받은 교회에서만 예배가 허용됩니다. 성경만 들고 다녀도 포교로 간주돼 종교경찰에 즉시 체포되고 경우에 따라 태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 2015년부터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이나 외국인 투자도 제한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나 공연도 통제되며 주류와 담배 판매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일정량 내에서 주류 반입을 허락하고 담배는 세금을 내고 반입할 수 있죠. 앞서 언급했던 국가의 파격적인 복지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사실상 한정돼 있습니다. 다인종 국가인 브루나이는 대부분이 무슬림 말레이인이며 이들이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부미푸트라 정책입니다. 부미푸트라는 말레이계 사람을 뜻하는데 이 정책은 브루나이 내에서 빠르게 경제적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화교 등 타 민족을 경계하고 자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수 민족에게는 전통 문화를 즐기는 것에도 제약이 따르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국적도 잘 부여되지 않습니다. 브루나이에는 중국 송나라 때부터 화교가 다수 이민을 왔고 이후 유전 발견과 함께 사라왁,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도 크게 증가했지만 문제는 이들과 그 후손들이 브루나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무국적 영주권자로 남아있어서 해외여행도 쉽게 다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브루나이 국민들은 노란색 신분증을, 외국인이나 무국적 영주권자들은 빨간색 신분증을 받는데요. 노란색 신분증이 없는 이들은 인터넷 상품 가입이나 전화요금제 가입도 어렵고 정부가 주는 교육 장학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브루나이 복지는 사실상 국적을 가진 무슬림, 말레이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셈이죠. 화교들 사이에서는 왜 국적도 주지 않느냐며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브루나이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브루나이의 풍부한 자원과 절대 왕정 체제는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에게 큰 복지 혜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회 내 불평등과 제한된 자유에서 그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 속에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그 대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드크로스 이승원이었습니다.